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보다 강력하다는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 300문이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약 4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로부터 또 한 번의 대규모 수출 잭팟이 터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안이 중국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이 폴란드의 천무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폴란드와의 추가 방산 협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폴란드의 천무 도입 배경과 이를 막으려는 중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에서 다시 한번 한국 방산이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최근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약 300대 공급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부아시차크 장관은 천무 도입 이유에 대해 천무는 하이마스와 동급의 기능을 지니지만 빠른 생산 속도를 보유해 내년까지 폴란드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생산 속도가 엄청나 현재 공급난에 빠진 미국이 따라올 수 없다고 밝힌 것인데요. 즉 폴란드 언론의 보도를 정리하면 우선 천무는 내년에 인도되며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와 함께 한국에서 개발한 사거리 80km 유도 로켓과 사거리 300km급의 탄도 미사일도 도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군수청 대변인이 밝힌 내용은 더욱더 자세한데 이에 따르면 천무의 수출 규모는 발사대 288문, 탄약 2만 3천 발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 폴란드 간의 프레임워크 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천무 도입 검토와 관련해선 이전 계약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앞서 8월 부아시차크 장관은 프라하에서 내년 예산 법안 초안을 채택하며 폴란드군이 소련산 무기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며 다른 무기 구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천무 도입 검토를 시사했었습니다. 당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천무 다연장 미사일 발사대 차륜 플랫폼의 잠재적 인수, 공동 개발과 관련해 한국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하며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미국에서 생산이 지체되자 하이마스의 경쟁 무기인 천무 구입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폴란드를 홀린 건 결정적으로 천무의 스펙과 장점이 월등하기 때문인데요.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는 뜻의 국산 로켓포 천무는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해낸 무기로 K136 다연장 로켓 구룡을 대체합니다. 2009년 6월부터 1,300억 원의 개발비로 사업이 시작돼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됐고 2015년부터 실전에 배치됐습니다. 천무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유도 로켓을 비롯해 다양한 구경의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약 300km의 지대지 미사일도 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부아시차크 장관이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이 지대지 미사일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무 탑재 지대지 미사일은 북한의 장사정포 벙커버스터인 KT-SSM의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늘린 신형으로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천무가 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은 130mm 구형, 구룡 무유도 다연장 로켓탄을 비롯해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등 3종인데 특히 239mm 유도 로켓은 GPS, INS 유도 장치가 달려있어 최대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뿌려져 최대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커나 건물을 파괴하며 발사 차량 한 문당 12발의 로켓이 탑재됩니다. 반면 하이마스의 경우 다연장 로켓도 70여 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 로켓을 쏠 수 있지만 발사 차량 한 문당 6발만 탑재할 수 있어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2배 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것인데요. 또 지대지 미사일도 하이마스는 사거리 300km 에이테킴스 미사일 한 발만 탑재하지만 천무는 같은 사거리에 지대지 미사일 2발을 탑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무는 지대지 미사일 외에 최대 사거리를 200km로 늘린 신형 장거리 유도 로켓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천무는 경쟁 무기인 하이마스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1차 인도분을 폴란드에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생산 능력이 큰 강점으로 미국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국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도 폴란드에 질 수 없다며
천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디펜스는 노르웨이 최대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천무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콩스버그는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발사대에 NSM 순항 미사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한화디펜스와 콩스버그는 미사일 개조에도 협력할 예정으로, 노르웨이는 천무 발사기에서 NSM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 호주에서도 천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폴란드, 노르웨이에 이어 도입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얼마 전 한화디펜스는 호주 군 당국에 천무 도입을 제안하며 판매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미사일 시스템, 탄약의 현지 생산에 관한 내용도 타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무 수출은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레드백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화디펜스는 폴란드 방산그룹인 PGG와 합작사 설립을 추진해 유럽 내 생산 거점 구축을 마련하며 쐐기를 박았는데요. 얼마 전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밀매그는 한화디펜스가 PGG와 자주포 생산을 완전히 새로운 공장에 배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화디펜스는 PGG 그룹과 K9 현지 생산 수행을 목표로 개발 협력을 논의해왔으며, 폴란드로 생산과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PGG가 새로운 공장을 지을지 아니면 기존 공장을 증설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화디펜스는 폴란드군의 K9PL 버전 개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폴란드에 K9 자주포 생산이 이루어질 새로운 공장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유럽 지역 내 천무 도입 확산 분위기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로 K239 천무와 K9 썬더 조합의 강점은 폴란드도 인식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K9과 천무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앞서 K9을 주문한 폴란드가 이번에 천무 300문을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즉, 앞으로 K9 썬더가 유럽 내에서 대표적인 자주포로 자리 잡게 된다면 천무 역시 같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최근 천무 도입 계획을 밝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안이 중국의 개입으로 무산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하슈차크 장관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용기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해 한국 출발 직전에 방안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한다면 중간 기착을 해야 하는 등 출장 일정이 너무 길어져 한국행을 포기한 것입니다. 중국이 왜 폴란드 전용기에 영공 통과를 막았는지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로 군비 확충에 나서자 이를 의식해 한국행 전용기 통과를 막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천무 도입 일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한국은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올해 방위산업 수출액 200달러를 무난히 넘어 중국과 독일을 제치고 빅4에 진입하게 되는 일만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한국의 급성장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치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방해가 있었지만 이제 한국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들어 이미 100억 달러를 훌쩍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을 넘어섰는데, 최근 동유럽 국가들과 논의 중인 사안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 수준이라 빅4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직 호황에 힘입어 한국 방산은 좀 더 멀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최근 방사청은 앞으로 5년 후 AI가 적용된 유무인 합동작전을 시연하고 방위산업 규모를 2020년에 2배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세계 9위로 평가된 국방기술 수준을 5위로 끌어올리는 한편 2020년 기준 17조 9천억 원 규모의 방산 매출을 5년 후 2배로 키워 4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위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더 막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한국의 방산 수주 호황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